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에 또 호재가 떴습니다. 물론 호재가 뜬다고 해서 뭐 바로 떡상한다거나 그러는 일은 요즘에 사실 별로 없죠. 특히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단타보다는 장기 투자 위주로 하시니까 호재가 뜨면 사업을 정말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연매출이 240조입니다. 몇 천억에서 몇 조짜리 사업을 수주해도 그 호재 하나로 인해서 주가가 5% 10%막 뛰고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소식은 낸드 플래시에 관한 겁니다. 작년에 마이크론에서 176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했다고 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러다가 삼성이 마이크론한테 추격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4개월 만에 삼성전자에서 세계 최고 단수인 200단 낸드로 반격한다는 기사입니다. 작년 11월에 이런 기사가 떴었죠. 삼성보다 앞섰다. 미국의 마이크론이 176단 낸드를 세계 최초로 양산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건 마이크론에서 낸 기술 자료인데 설명을 보면 다이 사이즈가 30% 줄고 읽기와 쓰기 레이턴시가 35% 향상이 됐다. 레이턴시는 지연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반응 속도가 짧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반응 속도가 35% 개선이 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맨 아래 보면 전속률이 33% 개선이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제품이 1초에 100메가의 데이터를 전송을 시켰다면 176단 낸드 제품은 1초에 133메가의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건 평균이 아니라 어쩌다가 나온 최고 수치를 가지고 과장을 한 거겠지만, 어쨌든 30%라는 높은 수치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이 있었기 때문에 삼성이 이러다가 마이크론한테 따라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4개월 만에 삼성전자에서 200단 낸드를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일단 점유율부터 한번 볼까요? 과연 마이크론이 삼성전자에게 얼마나 위협을 줄 수 있을지 현실적인 수치를 보겠습니다. 2020년 4분기 기준으로 마이크론의 글로벌 점유율은 약 11.2%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32.9%죠. 거의 점유율이 3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물론 단수가 중요하긴 하지만 낸드 플래시의 품질을 결정짓는 요인은 굉장히 많거든요. 점유율 차이가 이렇게나 많이 나는데 마이크론에서 단수를 높이 쌓았으니까 이제 삼성전자를 따라잡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오바죠. 먼저 낸드 플래시 적층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면 용량을 늘리기 위해서 수직으로 쌓는 기술입니다. 쌓는 이유는 우리가 아파트에 사는 이유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당연히 단수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현재 양산되고 있는 제품 중에 최고 단수는 마이크론의 176단입니다. 근데 잘 보시면 더블 스택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처음에는 논란이 좀 됐었는데 마이크론에서는 싱글 스택이라고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에는 더블 스택으로 밝혀졌죠. 그럼 싱글 스택이 뭐고 더블 스택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겠는데, 쌓아올린 메모리 셀을 전극으로 한 번에 연결하면 그게 싱글 스택이고요. 두 번에 연결하면 더블 스택이 됩니다. 만약에 단수가 같다면 싱글 스택이 원가 경쟁력에서 더블 스택보다 더 유리합니다. 당연하겠죠. 두 번에 끝낼 거를 한 번에 끝내니까요. 삼성전자에서는 현재 6세대 V낸드를 양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128단 싱글 스택입니다. 지금 싱글 스택으로 100단 이상을 구사할 수 있는 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더블 스택은 88단으로 두 번에 나눠 쌓은 더블 스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삼성에서 200단 이상을 테스트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싱글이 아니라 더블 스택입니다. 그래서 7세대 V낸드부터는 더블 스택 200단 이상으로 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좀 특이하게 128단 퍼디 낸드로 양산하고 있는데 역시 더블 스택이고요. 구멍을 두 번에 나눠서 뚫고 있습니다. 176단은 개발까지는 했는데 아직 양산을 하고 있진 않죠. 근데 하이닉스를 보면 3D가 아니라 퍼디입니다. 퍼디는 뭐냐면요,
이 메모리뿐만 아니라 메모리 셀을 구동시키는 회로까지 셀 밑에 같이 위치시키는 겁니다.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요, 주상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마이크론은 이틀에 걸쳐서 사람만 사는 176층짜리 아파트를 짓는 거고, 삼성전자는 하루 만에 사람만 사는 128층짜리 건물을 짓는 거고요. SK하이닉스는 주거공간과 상업시설이 하나로 합쳐진 128층짜리를 이틀에 걸쳐서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낸드 플래시라는 거는 결국에는 영구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저장 매체거든요. 그래서 주로 SSD에 사용이 됩니다. SSD는 지금 제 컴퓨터에도 달려 있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쓰시는 노트북에도 다 달려 있을 겁니다. 아주 옛날 노트북이라면 하드디스크가 달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아마 SSD가 꽂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에도 기업용 SSD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웹 서비스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의 클라우드 서비스 이런 데 주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스마트폰에도 낸드 플래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살 때 중요한 옵션 중에 하나가 저장 공간이죠. 64기가, 128기가, 256기가 보통 이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 이게 바로 낸드 플래시입니다. 낸드 플래시에서 단수가 정말 중요한 것은 맞는데 사실 낸드 플래시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SSD거든요. 무식하게 단수만 높다고 해서 절대로 좋은 성능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셀 구조가 아주 중요한데요. 하나의 셀에 1비트를 저장하면 SLC, 2비트를 저장하면 MLC, 3비트를 저장하면 TLC, 4비트를 저장하면 QLC입니다. 그러니까 단수가 아무리 높아도 만약에 QLC 구조라면 그건 별 볼 일이 없는 거죠. 반대로 단수가 낮아도 SLC 구조라면 그 낸드 플래시의 성능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버퍼 메모리도 성능에 꽤 큰 영향을 주는데 기본적으로 속도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완충 역할을 하는 게 버퍼입니다. 주로 D램이 버퍼로 쓰이게 되는데 역시 용량과 속도가 성능을 결정짓게 되고요. 저가형에는 이 버퍼 메모리가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러도 중요한데 컨트롤러는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읽기 속도, 쓰기 속도 이런 것도 중요한 스펙이 될 수 있고요. 호환성은 뭐냐면 궁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 부품 둘 다 정상인데 얘네 둘이만 만나면 이상하게 에러가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C와 결합해줬더니 멀쩡합니다. B도 C와 결합을 해줬더니 멀쩡합니다. 그럼 A와 B 둘 다 이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상하게 A와 B만 만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IT 쪽에서는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기는데 주로 점유율이 낮은 제품을 썼을 때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는 너무 구형 제품과 신제품을 결합을 해줬을 때, 그리고 아예 새로운 기술이 처음 나왔을 때 주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단수를 높게 쌓아도 이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테스트를 거치고 나서 출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삼성에서 200단 이상을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아마 이 테스트 항목에는 호환성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읽고 쓰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수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수명이 짧으면 또 구매하기가 좀 꺼려지겠죠. 그래서 수명도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클라우드 서비스에 주로 장착이 되는 기업용 SSD 같은 경우는 24시간 풀가동이 되기 때문에 수명이 정말 중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셀을 높이 쌓았다고 해서 무조건 장땡은 아니라는 거죠. 이 밖에도 발열이라든가 소비 전력이라든가 또 중요한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특정 한두 개의 부분에서 앞선다고 해서 품질이 뛰어나다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단수에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단수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가 마이크론한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밀렸다고 말하기에도 좀 무리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론은 더블 스택으로 176단을 만들었고 삼성전자는 싱글 스택으로 128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에서도 더블 스택으로 만들면 200단 이상은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뭐 세계 최초로 176단을 쌓았다. 뭐 삼성전자보다 몇십 단이 높다. 이렇게 단순하게 단수 하나만 보고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